안녕하세요. 박웅지 건축사입니다. 어제 영상을 찍고, 어제 영상은 건축법에 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서 조금, 설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얘기하기 전에, 건축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불법 건축물. 근데 그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는 이제 죄를 짓는 건데 범죄가 되는 건데 어, 이거는 법이 아니고 어떤 규정이죠. 규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가 없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고, 건축 코드죠. 코드 위반되는 거는 이제 그 위반 사항이지 그게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건축법, 건축 뭐 불법 건축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저 자신도 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건축물이란 거는 없습니다. 규정 위반을 한 건축물이고 그 어떤 건축 그 규정의 발레이션을 받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지 어, 불법이고 죄를 짓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드 위반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벌금을 줍니다. 벌금을 줘서 그, 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코드 위반되는 거는 바이레이션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레이션 티켓은 이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걸 이제 시정하라는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에서 그 시에서 발급하는 그런 바이레이션 티켓을 받으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어떤 어, 그 위반된 그 사항을 고쳐서 다시 이제 규정대로만 따르면 그거는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제 벌금이죠. 벌금이 좀 셉니다. 뉴욕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좀 줄이고 싶어 하시고, 벌금을 어떻게 웨이브라고 해서 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몇 번 찍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카메라를 이쪽에다가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다 보면서 모니터를 이쪽으로 보니까 이게 제가 영상을 찍고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노트북 옆쪽으로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노트북을 옆으로 또 보게 되니까 그게 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노트북 쪽으로 카메라와 이제 노트북을 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트북을 보게 되면 자꾸 이제 아래로 보게 되는데 다른 영상보다는 그래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건축법은 한국하고 조금 다른 면은 여기서 뉴욕은 렌트비가 굉장히 뭐 비싸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거고, 그래서 룸메이트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룸메이트로 생활을 하고, 왜냐하면 주거비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방을 하나만 렌트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절약하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이거는 뉴욕에서 너무너무 많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시티콤 프렌즈라고 그 남녀들이 나와서 이제 찍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도 다 룸메이트들이
다 친구죠. 근데 이게 룸메이트들이 또 룸메이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룸메이트는 정말 친하게도 되지만 정말 불편하게도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를 안 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이제 자기 위주로 살다 보면 좀그 뉴욕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지만 이제 절약하는 그 측면에서는 룸메이트가 아주 좋은 문화죠. 근데 이 룸메이트는 그 같은 어떤 한 거주 지역에 거주 원 패밀리 안에 패밀리 공간 안에 방을 이제 룸메이트 하는 거죠. 방을 룸메이트하고 이 방은 누가 쓰고 이 방은 누가 쓰고 그런 룸메이트가 있지만 그만큼 또 일반화된 게 뉴욕은 지하실을 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하실 렌트를 주게 되면 렌트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니까 굉장히 자유스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 주 분들은 그 지하실이라는 어떤 그런 공간을 어떤 그거를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건축법 위반이 됩니다. 이제 그 지하실에 살게 되면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죠. 그 첫 번째가 환기 시설입니다. 그게 지하실은 이게 그 독성은 아니지만 아주 좀 해로운 어떤 그런 어떤 공기가 이렇게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그게 이제 그 머물게 되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사시게 되면 환기를 굉장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그렇게 큰 구조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거주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문제가 뭐냐면 피난입니다. 화재시 2층은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되죠. 1층은 바로 밖으로 나가면 되고. 근데 지하는 이게 화재가 나버리면 위에서 구조물이 이렇게 내려앉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가는 통로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하실에 요즘은 이제 지하실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화장실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화장실 플러스 샤워나 그거를 그 베스나 그런 시설을 그 허용을 해 주게 됐습니다. 이게 뉴욕시가 워낙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근데 그 해주는 이유가 그 주택의 그 위층에 사는 사람이 그 지하실을 쓰는 경우 그 부분만 허락을 해주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허가를 내면서 그 또 이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디드라고 있어요. 디드라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 집문서죠. 이제 등록하는 그 디드에다가 이제 레지스트러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베이스먼트나 셀러를 내가 렌트를 주지 않는다라고 스웨어 이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해서 거기를 이제 렌트를 주지 않는 그거를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베스나 이제 샤워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셀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만약에 지내시는 분들은 정말 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유해 어떤 그런 공기가 뭐 한국에서는 라돈 그러죠. 레이돈 가스라고, 그게 이 집안에서 나오는 어떤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콘크리트 벽이 있으면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가스니까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면 그게 공기보다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겠지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고 그거는 환기를 안 해주면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지하실에 뭐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가 그렇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침대에서 이제 수면을 취할 때 그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몸에 건강에 안 좋아서 레이돈 가스는 그게 안 좋아서 베이스먼트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나오는 가스인데 보통은 잠깐 들어왔다 잠깐 나오고 아니면 어떤 환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거를 좀 공기를 이제 순환을 시켜서 그렇게 하시면 지하실도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의 지금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고 지하실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히딩을 아주 아니 후끈후끈하지는 않겠지만 히딩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이 그렇게 있고 그런 어떤 장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하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실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뉴욕시는 아직까지는 저 브루클린 쪽은 뉴욕은 구역이 5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무슨 그 뉴욕이 시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시에 뭐 강남구가 있고 강북구가 있고 그렇듯이 뉴욕은 퀸즈라고 어떤 구역이 있고 브루클린 구역이 있고 맨하탄 구역이 있고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렇게 구역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그 전반적으로 어떤 저 통제하는 어떤 그런 그 안에서 퀸즈 뭐 저 맨하탄 전부 다가 이제 똑같이 되겠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조금 틀리게 그게 행정 처리가 보통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 브루클린 쪽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템포럴리로 그 지하실을 거주할 수 있게끔 일단은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시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괜찮아지면 이제 전부 다 하겠죠. 퀸즈나 맨하탄이나 전부 다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환기시설은 정말 너무나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나중에 그게 건강에 굉장히 나빠지면 사람의 그 건강만큼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환기 시설이 없으시면 팬을 다신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베이스먼트 셀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질문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셀러와 베이스먼트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서 베이스먼트 셀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익숙한 단어지만 뭐 한국 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오래 계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구분이 조금 좀 힘드시죠. 그 셀러와 베이스먼트의 차이는 똑같이 지하실입니다. 똑같이 셀러도 지하실이고 베이스먼트도 지하실이고 근데 이게 참 미국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 같은 지하실을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하실에서 반 이상이 땅 밑으로 가면 셀러고 반 이상이 땅 밑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베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치면 반 이상 내려가는 셀러가 지하실이고 반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반 이상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 베이스먼트가 반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 반지하가 그 베이스먼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셀러는 완전한 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 하면 셀러는 건축법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건축법상 면적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셀러는 포함시키지 않고 베이스먼트는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베이스먼트를 면적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다 베이스먼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한 약간만 땅 밑으로 집어넣고 이거는 지하실이니까 면적에서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먼트는 이제 그 1층은 아니지만 땅 밑으로 약간 내려갔기 때문에 베이스먼트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는 거고, 면적은 면적대로 계속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셀러는 지하실 지하 공간이니까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면적 계산이죠. 면적 계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법상 면적. 왜냐하면 그 주택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으실 때 굉장히 뭐 스타일리시하게 아니면 굉장히 어떤 디자인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가장 크게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 안에서 허용되는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면적 계산에서 그 건물의 한 면적만큼의 어떤 지하실 공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총 면적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이제 지으실 때 건축 그 면적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셀러로 이제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전에 보면 셀러 아예 그냥 땅 밑으로 그냥 깊게 그냥 셀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를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땅 밑으로 이제 터파기죠. 터파기 공사가 이게 가장 힘든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터파기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 집안이 이제 그만큼 나오게 되니까 옆 건물이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공사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요거 한 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건축 면적을 적용하는 용어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FA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loor Area Ratio라고 해서, 플로어 에리어는 이제 건축 면적이죠. 레이시오는 어떤 비율이고, 건축 비율. 그럼 한국으로 치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어떤 비율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땅이 뭐 한 2,0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feet by 100 feet. 요게 이제 가장 작은 어떤 규칙적인 어떤 그런 그 땅 면적이 되거든요. 뉴욕에. 그러면 20 by 100의 대지 안에서 내가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얼만큼 지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그 조닝을 봐야 되는 거죠. 조닝을 봐서 그게 무슨 지역인지, 뭐 R1인지 R2인지 R3인지 그런 지역을 보고, 만약에 그 FAR이 0.5다 라고 하면 땅이 2,000이니까 2,000에 0.5로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죠. 1,000 스퀘어 피트만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 스퀘어 피트를 단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1,000 스퀘어 피트를 1층, 2층, 500씩 해서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층으로 짓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그 계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층으로 이제 짓고 싶어 하시는데, 그 1층 면적에서 또 이제 그 조닝에서 봐야 되는 거는 그 유격 그 거리 그 셋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띄워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닝에서 뭐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몇 피트 정도 띄워야 되고, 왼쪽으로 띄워야 되고, 뒤쪽으로 이제 보통 공통적으로 30피트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30피트를 띄워야 되고, 앞쪽은 또 얼마큼 띄워야 되고, 그런 띄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한 층으로 모두 다 쓰기도 이제 사실은 어렵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규정들이죠. 그런 규정들을 모두 따르게끔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설계를 이제 빌딩고에서 리뷰를 하게 되고, 그 리뷰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고, 그 승인난 그 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퍼밋을 내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건물주 분들이시나 그런 분들 이제 정축을 하고 싶다든지, 부셔서 데모를 해서 그 새로 신축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뭐에 도움이 되시냐면 건물을 매매를 할 때도 도움이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택을 살 때 이 주택을 설명을 하겠죠. 부동산 하는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이게 뭐 FAR이 얼마고 조닝이 어디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그 대략적인 어떤 의미를 알고 계시면 그 사람들의 어떤 설명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엉뚱한 그런 어떤 그 부동산 매매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정말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뭐 2층밖에 못 올리는데 뭐 5층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말을 만약에 뭐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한국 분들 저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에 계시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또 매매를 하시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매번 이거를 하면서 정말 심심찮게 저한테 이제 그 묻는 어떤 질문하는 저 연락이 오면 매번 설명을 드려도 매번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어떤 전반적인 일반적인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일반적인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서 이제 이해를 먼저 하신 분들이면 뭐 이렇게 설명에 다른 식으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좀 되시겠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매번 얘기해도 매번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헷갈려 하시면 그, 뭐 미국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뭐 한국분들에게 좀 의심도 많이 하시고, 왜냐 헷갈리니까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의심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알아두시면 사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제가 요즘 원래는 제가 좀 제대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서 좀 그런 편집을 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그렇게 지금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유튜브 보면 요 밑에 자막이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자막도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뭐 영상 자체는 제가 열심히 업로드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제가 좋은 정보들 그렇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